알림 팝업 스타일에서 자세히 보기와 간략히 보기가 있는데, 간략히 보기를 해주시면 엣지 라이팅 스타일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고 유용한 기능인데 제 주변 직장 동료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은 폴드5를 구매하시고 처음에 사용할 때 설정해줘야 될 필수 설정과 간단한 꿀팁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내부 화면을 설정해 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화면을 내렸을 때 이렇게 두 번을 내려야 밝기 제어 창이 보이는데요. 이 제어 창을 한 번만 내려도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화면을 두 번 내려주신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고 빠른 설정창 구성에서 밝기 제어에서 항상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만 내려도 밝기를 항상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 있을 때나 실내에 있을 때 이 밝기 조절을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뜨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면요, 밝기 최적화라는 게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질 겁니다. 실내라서 굳이 화면이 밝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밝기를 맞춰주는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꺼둔 건데 이렇게 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밝기로 설정을 하고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바꾸지 않게 제가 설정하는 걸로 바꿔주시려면 밝기 최적화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크 모드로 사용을 하는데요. 다크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고요. 배터리 사용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수명이 개선됩니다. 라이트 모드로 하면은 뒤에 LED 소자들이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크 모드로 하게 되면 그 밝은 빛을 내주는 소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죽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명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설명해야 되니까 라이트 모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 밝기로 했는 것보다 더 밝게 하고 싶으시면 하단에 이렇게 더 밝게 해주시면 지금 밝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번 폴드5는 1750니트까지 최대 밝기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밝기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은 120Hz의 주사율로 사용할 분들은 최적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일반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화면의 주사율이 60Hz로 전환하면서 툭툭툭 끊기듯이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냥 최적화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요. 밑에 편안하게 화면 보기 누르시면 화면이 조금 누리끼리해지는데 이거는 블루라이트 기능을 켜서 눈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하네요. 저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하고 스타일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크게 작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 레이아웃 크기는 분할 화면으로 볼지 표준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볼지, 멀티뷰를 누르면 이렇게 분할이 되죠. 하지만 표준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화면으로 됩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저는 멀티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면이 좀 심심하잖아요. 처음에 구매하시면은 이런 기본 화면일 텐데 저 같은 경우 테마를 미리 좀 다운받아 놨는데요. 인기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무료 테마도 많습니다. 물론 돈 주고 구매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무료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미리 받아 놓은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해서 적용을 해주면요, 대략 한 20초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테마를 설정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테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테마에 따라서 라이트 모드를 해도 이렇게 하얀 화면이 아니라 푸른 화면으로 변하는 테마도 있고 빨간 화면도 있고 뭐 여러가지 테마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일단 다크 모드로 해서 여러분들 더 밝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15초 뒤에 화면이 자동으로 꺼질지 최대 10분 뒤에 화면이 자동으로 꺼질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 2분으로 하겠습니다. 엣지 패널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엣지 패널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측에 보시면 흰색의 작은 띠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보시다가요, 마음에 드는 기사나 장면을 캡처하고 싶을 때 저는 요거 꺼내서 사각형 한 다음에 요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해서
완료를 누르고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 IT 유튜버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캡처하거나 사진들을 캡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좌번호나 이런 거 저장해야 되면 이렇게 사각형 누르시고 부분 캡처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상단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좌번호 보면서 송금할 때 이렇게 보면서 송금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끌 때는 이렇게 눌러서 X 하면 꺼집니다. 엣지 패널도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플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 타원형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이거 바꿔줄 때는 설정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엣지 패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패널의 종류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편집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원하는 어플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핸들의 색깔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보시고 눈에 띄는 편안한 색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록색으로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거슬리면요, 투명도를 이렇게 최대로 올리면은 표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비도 굵게 할 수 있고 가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플래시를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폴드5에서 우측으로 LED 플래시 위치가 변경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전원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LED 플래시가 꺼지고 켜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회사에서도 급하게 필요할 때 우측 버튼 2번 눌러주면 바로 켜지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 유용한 기능에서 측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측면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어떤 어플을 사용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자주 쓰신다 하는 어플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저는 물론 카톡도 많이 하고 갤러리도 많이 보고 카메라도 많이 쓰고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손전등을 2번 이렇게 눌렀을 때 켜지게 설정해 놓으니까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다시 2번 누르면 꺼지고, 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능이고 정말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가장 많이 쓰시는 어플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빅스비를 호출할 것인지 전원 끄기 메뉴를 불러올 것인지 요것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 버튼 꾹 누르면은 지금 전원 끄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빅스비 자주 쓰실 것 같으면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빅스비가 호출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2가지밖에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것처럼 어플이나 여러 가지를 설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언젠가는 개선되겠죠. 삼성페이 자주 쓰신다 하면 삼성페이 누르시고 우측 버튼 2번 누르면 이렇게 삼성페이 자동으로 뜨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잘 쓰세요. 그리고 멀티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팝업 화면으로 변경, 제가 전부 활성화해 줬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밀면 분할 화면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눌러서 이렇게 비율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한번 이렇게 스와이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돌아오는데요. 또 길게 이렇게 꾹 누르면은 빅스비가 오게 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엣지 패널이 나오죠. 하단으로 하면은 은행 어플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로 송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설정되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서 하단은 대각선으로 내리면 이렇게 음악을 바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서 갤럭시 스토어를 검색해 주면 됩니다. 한글로 갤럭까지만 쳐도 갤럭시 스토어 뜨거든요. 여기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검색해 주면 되는데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다운받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핸들 했을 때 짧게 했을 때 뒤로 가기 버튼, 대각선 화면 위로 이렇게 살짝 올리면 캡처하기, 대각선으로 내리면 카메라 실행되기, 그리고 길게 했을 때는 엣지 패널 표시하기, 대각선으로 길게 내리면 은행 어플 실행되기, 이런 식으로 짧고 길게 설정을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꽤나 유용합니다. 전부 다는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두세 개는 꼭 쓰게 되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인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양쪽으로 보이는 터치 인식 영역은 길게 빼고 싶으시면 이렇게 길게 뺄 수도 있고 짧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색상도 조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굿락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마찬가지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괜찮은 거 소개해드리면 나이스샷에 들어가시면 요 삭제 버튼을 추가하는 게 있는데요. 대각선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스크린샷이 됐는데 여기에서 바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샷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바로 삭제. 이게 내가 스크린샷을 잘못했을 때 굳이 들어가서 삭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끄게 되면 이렇게 스크린샷 하면 여기서 삭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갤러리 설정까지 해주고 또 들어가서 삭제하고 이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삭제 버튼 추가해서 바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굿락에서 멀티스타에 들어가셔서 I love 갤럭시 폴더블 누르시고요. 펼칠 때 앱을 항상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지금 모든 앱을 펼칠 때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접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펼쳤을 때 무조건 전체 앱으로 전환하게 해달라.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필요한 어플만 따로 설정을 해줄지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켜지게 해줄지 꺼지게 해줄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외부 화면에서 보다가 펼쳐도 그대로 보이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 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UDC가 탑재되었는데 UDC 이거 굳이 필요 없다 하시면 UDC 뚫어드림 하면 이렇게 보시면 펀치홀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UDC를 해제하게 되면 다시 UDC로 돌아오죠.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뚫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림으로 들어오셔서요. 알림 팝업 스타일에서 자세히 보기와 간략히 보기가 있는데 간략히 보기를 해주시면 엣지 라이팅 스타일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고 유용한 기능인데 제 주변 직장 동료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문자나 메시지나 알림 왔을 때 한번 이렇게 테두리에 예쁜 무지개 색상 같은 걸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파란 화면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보시면 메시지 왔을 때를 가정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프리즘 해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 예쁜 색깔들이 한번 울려주게 됩니다. 이거는 꼭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색상 같은 경우도 조금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완료해 주시고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보일 것인지 안 보이게 할 것인지도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 들어가셔서 홈 화면 배열 누르시면 크기를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편한 걸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하고 싶으면 최대한 크게 설정해 주면 되고요. 앱수 화면 배열은 이렇게 올렸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이 앱수 화면이죠. 이 화면 배열까지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 화면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홈 화면을 쓸어 내려서 알림창을 열기를 활성화해 주면요. 어느 쪽에 내려도 이렇게 설정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꺼주면요. 홈 화면을 이렇게 쓸어 내려도 앱 화면과 홈 화면이 전환하면서 보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쓸어 내려야 이 알림창이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과 긴급 같은 경우 긴급 SOS 버튼을 측면 버튼을 5번 누르면 등록한 전화번호나 아니면 112, 119 뭐 이런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요즘 그 안 좋은 기사가 많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설정해 주시고요. 직접 입력해서 가족 연락처를 설정해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족이나 경찰 혹은 소방서 꼭 등록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오시면요. 멀티 윈도우가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시다가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하고 중간을 이렇게 늘려서 화면 비율 다시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대각선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주면 팝업 화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켜둔 다음에 또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상단에 일자 모양을 누르시고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서 이 한 손 조작 모드를 제스처로 할지 버튼으로 할지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버튼 같은 경우 이렇게 2번 누르면 한 손 조작 모드로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해 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들어오시면 상단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눌러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가면 무선 배터리 공유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켜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선 이어폰을 충전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사용해주면 꽤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기본 앱 선택이 있는데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도우미 앱 들어가시면요. 지금은 구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삼성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걸 확인으로 눌러주시면 홈 버튼을 꾹 눌렀을 때 삼성 인터넷이 뜨게 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 위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정에 일반에 들어가시면 삼성 키보드 설정이 있는데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서 메인 화면 키보드를 설정해주고 아이폰 쓰시던 분들은 쿼티가 편하겠죠. 쿼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키보드를 또 따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천지인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삼성 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바꿔서 따로따로 설정해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 및 진동 들어가셔서 벨소리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시스템 소리 같은 경우 키패드나 키보드나 충전할 때나 이렇게 따로따로 소리가 날 것인지 끌 것인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음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음량에 들어가시면 개별적으로 볼륨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따로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좌측 상단에 이 버튼이 켜져 있는데요. 이걸 끄게 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촬영을 했을 때 좌측면에 내가 촬영한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번 다시 이렇게 클릭해 줄 필요 없고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거 이거 굳이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꺼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커버 화면에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커버 화면에 내가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셀카를 찍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것도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끄고 켜고 켜면 다시 나오고요. 네, 이만큼 폴더블 폰이 많이 편리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거 촬영하시고 생각보다 화질이 별로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전작하고 비슷하긴 한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상단에 보시면 HD 화질부터 8K 30프레임까지 8K 30프레임은 초고해상도고 용량 또한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촬영하실 때는 FHD 60프레임 정도나 그 정도까지도 필요 없다면 FHD 30프레임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동영상 화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4K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선택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질을 따로 한번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지금 HD 3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량은 많이 안 잡아먹어요. 하지만 화질이 엄청 안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 사용하시다가도 밑에 태스크 바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설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오시면 하단에 태스크 바가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 화면에서도 어플을 계속 사용할지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모든 앱을 저는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덮어도 그대로 화면에 뜨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편리하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켜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폴드5를 구매하고 설정해주면 좋은 기본 조작 방법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